고구려의 드넓은 역사 속에서 혹시 남성 중심 사회의 모든 편견을 깨고 당당히 왕좌에 오른 여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인공은 바로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고구려를 다시금 찬란한 중흥기로 이끈 위대한 여왕, 신해입니다. 과연은 어떻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거대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제국의 영광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에 숨겨진 강력한 여성 리더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압도적인 리더십과 지혜의 서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고구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신의 여왕이 고구려의 보위에 오르기 전 당시 고구려는 마치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외부의 적들뿐 아니라 내부의 혼란 또한 극심했으니 강성했던 제국의 위상은 점차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궁궐 안에서는 왕권을 놓고 벌어지는 끈질긴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힌 귀족들은 사분오열되어 나라의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대의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이들이 늘어났던 시기였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틈을 타 북방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고구려의 국경을 넘보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제국이 팽창하며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고 북방의 유목 민족들은 끊임없이 고구려의 변방을 유린하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마치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처럼 고구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궁궐의 처마 아래에서는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고 성벽 밖에서는 적국의 위협적인 군기가 바람에 나부끼며 고구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의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신해였죠. 당시 고구려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처럼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고 그 배경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비범한 자질을 보였던 신해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번뜩이는 통찰력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어느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녀의 비범함이 빛을 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의 의문과 불안 속에서 어린 신해는 비장하고도 결연한 표정으로 왕좌에 앉게 되죠. 그 즉위식은 단순히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성 중심의 견고한 사회적 관념을 깨부수는 혁명적인 순간이자 고구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어린 여왕은 흔들리는 고구려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의 의문과 함께 고구려의 미래는 이제 신해의 어깨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즉위는 고구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왕권을 향한 보수 세력의 거센 불신과 저항, 그리고 신의 여왕이 고난 속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펼쳤던 개혁의 시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신의 여왕이 고구려의 왕좌에 오르던 그 순간, 과연 모든 이들이 그녀의 즉위를 환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 안팎의 시선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죠. 오랜 시간 남성들이 지배해온 고구려 사회에서 한 여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귀족 세력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신해를 향한 불신과 저하 저항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전 회의는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요. 여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대신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인 불복종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여왕은 이러한 내부의 반발 속에서도 흔들리는 왕권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귀족들은 그녀의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낡은 관습과 전통을 내세워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한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했죠. 내부의 분열은 고구려의 대외적인 위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고구려의 혼란을 틈타 호시탐탐 국경을 놓을 기회만 노렸고 외교적인 고립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은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궁궐 앞에는 매일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신의 여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밤늦도록 환하게 불 밝힌 궁궐 안에서 홀로 지도를 펼쳐놓고 고구려의 앞날을 걱정하며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왕국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듯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신의 여왕의 통치력은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던 소규모 충돌이 마침내 대규모 침략의 위협으로 번져갔고, 동시에 내부에서는 여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귀족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죠. 안으로는 반역의 기운이, 밖으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어린 여왕은 이 복합적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신의 여왕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먼저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에게 고구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정책을 신속히 펼치고 직접 각지를 순행하며 민심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죠. 동시에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며 그들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의지와 백성을 향한 진심으로 신의 여왕은 즉위 초의 가장 큰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구려의 앞날에는 아직 더 큰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가 맞닥뜨려야 할 다음 시련은 실로 고구려의 운명 자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것이었죠. 어느 날 북방의 강력한 유목민족이 연합하여 고구려를 향해 파상적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으며 그들의 기세는 마치 폭풍처럼 고구려의 국경을 휩쓸었죠. 수도는 불안에 떨었고 백성들은 매일 밤하늘을 보며 신의 가호를 빌어야 했습니다. 국방의 최전선은 연일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보수적인 세력들은 기존의 방어 전략만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했죠. 이대로는 고구려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여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단순히 막아내는 것을 넘어 고구려를 더욱 강력한 나라로 만들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왕은 즉시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죠. 첫째, 직접 전선으로 나가 병사들을 지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여왕이 직접 전장에 나선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왕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모한 결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병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싸울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 등용 방식의 혁신이었습니다. 여왕은 신분이나 가문, 심지어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배제하고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낡은 관습에 얽매여 있던 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왕은 지금은 고구려의 생사가 달린 때이며 오직 유능한 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들의 반대를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패기 넘치는 장수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전략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신선한 전술과 용감한 돌파력은 전장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구유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쟁 중에도 식량을 비축하고 피난민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했으며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또한 전쟁이 끝난 후를 내다보며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주들이 독점화지를 재분배하여 백성들에게 경작할 땅을 돌려주었고 이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들은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대신과 귀족들이 여왕의 정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모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여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백성을 향한 진심으로 모든 반대를 뚫고 나아갔죠. 여왕의 지휘 아래 새롭게 개편된 고구려군은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직접 독려하며 함께 싸우는 여왕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용기와 투지를 불어넣었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발탁된 인재들은 예측 불가능한 전략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고구려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외적을 국경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적군의 대규모 후퇴와 함께 고구려 전역에는 승전의 함성이 울려 퍼졌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구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왕의 지략과 용기에 경외감을 표했고 고구려는 한층 더 강력하고 단단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한층 더 강력하고 단단한 국가로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왕 신해의 통치 아래 오랜 혼란과 위기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찬란한 빛이 고구려 전역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녀의 해안과 굳건한 리더십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땀 흘린 만큼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수도 장안은 활기 넘치는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서 서역의 진귀한 물품들이 들어왔고 고구려의 우수한 기술과 예술품들이 각지로 뻗어나갔죠. 시장은 형형색색의 물건들과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제는 활기차게 돌아가며 나라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웠습니다. 이는 신의 여왕이 단행했던 과감한 경제개혁과 안정적인 외교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직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안녕만을 생각했던 그녀의 통치 철학이 깊이 스며든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신의 여왕은 문화와 학문의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학문을 장려했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고구려 전역에는 학당이 늘어나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지식을 탐구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수준 높은 음악과 그림과 공예품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문화적 황금기를 열어젖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여왕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주변국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고구려의 위상을 드높였죠. 그녀가 보여준 외교적 수완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강혼 양면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대외 관계는 고구려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신의 여왕의 통치를 고구려 중흥의 시대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좌를 지켜낸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고구려의 영광을 재건해낸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편견과 제약을 깨고 왕위에 올라 뛰어난 지략과 용기,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룩한 그녀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구려 역사에 길이 빛나는 별처럼 새겨졌습니다. 신의 여왕이 남긴 유산은 비단 물질적인 번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별이나 시대적 한계 혹은 외부의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비전과 용기, 탁월한 지혜,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녀의 통치 방식은 후대 왕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고구려가 오랫동안 강력한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여왕 신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을 추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굳건한 의지를 선사하죠.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의 여왕처럼 흔들림 없는 신념과 지혜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닐까요? 고구려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신의 여왕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숨겨진 페이지 속에서 발견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선물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광활한 땅에는 여왕 신혜처럼 우리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